사실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죠. 뭔가 사과가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김 비대위원의 최근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 전직 장관분들 모두 다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검은 악법이다 동의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발생한 반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뚜렷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실상과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그래야만 국민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녹일 수 있지 않나. 자,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까 우리 이야기 중에 잠깐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특히 이 앙투아네트를 얘기한 것이 저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앙투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같이 이렇게 동일시한 발언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으나 저것은 좀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늘 오전 있었던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본인의 저러한 발언들과 관련해서 일종의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제 오늘 모습까지 보고 왔습니다. 아까 성재전 의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던가요? 이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인물인데 저 앙투아네트를 이야기하면서 저것은 선을 넘었어요.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은 오늘 일종의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본질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니죠. 아이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할지 국민의힘이 요구할 정치적 능력과 의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입니까? 허허. 피의자죠. 도이치 피의자다.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선 한 번도 소환되지 않는 특권을 가진 피의자였죠. 명품백 수수 어떻게 피해자라고 국민 앞에 이야기할 수 아이고. 있습니까? 몰카라는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명품백을 받아야 됐습니까? 허허. 아버지를 언급했다고요? 그러면 영부인이 그것도 현직 자리에서 대통령의 부인인데 이걸 받는다고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가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치부해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물에 정확하게 대통령 정상이 받을 수 있는 선물과 관련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보존 가치가 있을 때 기록물을 분류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떤 보존 가치가 있습니까? 어허. 직무 관련해서 명품백을 박는 영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사과를 못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게요. 오늘 우리 지금 패널 분들 중에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서정옥 변호사님, 법조인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법조인 두 분의 생각이 완전히 지금 180도 달라요. 장윤미 변호사님은 아니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입니까? 피의자죠. 생각 다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김영란법을 보세요. 예. 거기 보면 이 금지 조항에는 배우자가요. 예. 남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았을 때는 안 된다. 이게 금지 조항인데 그나마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아이고.
아니 법에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를 수사해서 처벌합니까? 도이치모터스 피해자라고 말씀드린 아니 겁니다. 선물과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는 또 다른 문제고 제 말은 이게 선물 있잖아요. 이게 김영란법에 처벌 조항도 없고 금지 조항도 이제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이걸 처벌하려면요 새로 김건희법 만들어야 됩니다. 김영란법으로는 안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 자체가 이게 그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이건 각하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사과를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 첫째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해고를 쓰고 있죠. 네. 이분이 사과한 걸 제일 후회합니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사과했죠. 최서원 사건 때. 네. 근데 사과하니까 민주당에서 아유 잘했네요. 진솔하게 사과하니까 이제 우리 공개 안 할게요. 덮읍시다. 이랬습니까? 사과하니까 더 물어뜯었죠. 사과할 때마다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구속되고 탄핵됐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뭘 배웁니까? 두 번째, 김정숙 여사 사과합니까? 사과합니까? 김정숙 여사요? 사과 안 하잖아요. 관봉권으로 옷 사고 뭐 사고 타지마을 가도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은 그 사과 요구도 안 합니다. 이게 보수 일부의 문제예요.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 뭐 사과를 요구도 안 하잖아요. 허허. 이 보수는 서서를 이게 물어뜯는, 물론 이게 좋게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 이게 분열의 저는 가장 큰 문제다. 두 명에 비교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먼저 생각이 평가가 다른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과거에 뭐 과거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들 하십니까? 한동훈 저는요 누구에게 그렇게 맹종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로 그런 얘기 민주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 복종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료 시민들 위한 좋은 정책 만들어서 설명하고 상대당의 왜곡 선동에 맞서자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짓고 삼국지 정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이제 저렇게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4월 10일 총선이 이제 79일 남았습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갈등을 봉합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더 키우면 여권 모두가 다 죽어요, 죽어. 어떻게든 봉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픽을 돌려보죠.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크게 실망한 건 맞다면서도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만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딱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정 갈등이 커져서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명품백 문제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에 의한 함정 몰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